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잘 되는지 봐줘요. 이거 좀 봐줘요. 혹시 이상 있으면 나 뒤에 줘야겠죠? 자, 보자. 자, 곱세다. 자, 케미컬 포텐셜 처음 얘기가 시작이 됐죠? 자, 그 다음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등원 조건의 이상기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케미컬 포텐셜, 이걸 이제 왜 하냐면,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깁스 에너지 함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 사실 이 깁스 에너지라는 함수는 어디에 사용돼요? 사실은 원래? 바로 자발성 판단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얘가 음수냐, 양수냐, 0이냐. 보이시죠? 그럼 음수냐, 양수냐, 0이냐. 이게 이제 뭐예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일 때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해요? 자발적 변화다. 양수면? 불가능이다. 0이면? 평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깁스 에너지가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 어떤 요소 때문에 깁스 에너지가 변할 수 있죠? 어떤 요소 때문에 깁스 에너지가 변할 수 있어요? 바로 온도와 압력으로 얘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식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dg는 vdp sdt 수식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깁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이 압력이 변하면 이게 변한다는 얘기고 온도가 변하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력이 변하면서 일출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면서 열출입을 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은 압력이 변하면서 엔트로피 같은 게 변할 수도 있죠. 온도가 변하면서 엔트로피가 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도 압력이 변하면서 엔트로피와 에너지가 변할 거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변화의 자발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왜 도입이 됐냐면 온도 압력 외에 누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온도 압력 외에 바로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이 변하는 변화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질의 양이 변하는 변화 과정은 우리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엄청 많죠. 그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은 양이 유지되어 감소해요. 감소하고요. 생성물은 양이 그대로예요, 변해요.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물질 양이 변한다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이 아닌 물리 변화도요. 물질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물리 변화도?
물리 변화도 물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된다고 치자. 뭐 영하 10도씨에서. 그럼 영하 10도씨에 H2를 내비두면 물은 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질량이건 부피건 다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얼음은 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영하 10도씨에 H2 내버려두면 얼음은 양이 증가하잖아요. 부피가 됐건 질량이 됐건 몰수가 됐건 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변화들, 화학 변화가 됐건 물리 변화가 됐건 물질 양 역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변할 때 자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케미컬 포텐셜 역시 이 반응의 자발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물질의 경우 상태 변화를 요 케미컬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어떻게? 케미컬 포텐셜이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물질의 상태가 자발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량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몰수를 곱해주면 깁스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럼 깁스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 변화가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순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그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이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한다 라고 말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상평형을 이룬 경우는 어떻게 돼? 양쪽 상태의 좋아 좋아.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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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응? 왜요? 아니 만화책 보고 있었어요? 와 웹툰 보고 있어. 와 진짜. 와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쉬운 거 해가지고. 미안해요. 웹툰 보고.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내 얘기가 노이즈였군요. 내 이야기가 노이즈였군요. 미안해요. 진짜. 웹툰. 나도 웹툰 좋아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보자. 자, 읽습니다. 나이. 으이씨. 그래서 상평형을 이룬 경우는 양쪽 상태에 뭐가 케미컬 포텐셜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얘기하면 물질이 이 상태 저 상태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의 원 ATM에서 온도가 0도씨보다 작다. 0도씨보다 작으면 아이스와 워터 둘 중에 케미컬 포텐셜 어디가 더 작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아이스가 더 작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워터가 아이스가 되는 과정이 뭐다? 워터가 아이스가 되는 게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온도가 0도씨야. 그럼 이때 아이스와 워터의 케미컬 포텐셜은 어떻게 되겠어? 같아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 아이스와 워터는 어떻게 존재해? 공존. 그렇지. 공존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온도가 0도씨보다 더 높아. 그러면 아이스하고 워터 중 어디가 케미컬 포텐셜이 더 작아? 워터 쪽이 더 작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역으로 만약 0도씨보다 온도가 높은데 워터가 아이스가 된다 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불가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온에서 물이 얼음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 모든 우리의 상식적 관찰을 케미컬 포텐셜로 저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이 한번 써볼까요? 우선 첫 번째 1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선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 이거죠. 맞나요? 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아까 언급하고 있던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요. 근데 얘가 순물질이라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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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양변을 다 뭐로 나눠요? 몰수로 나눠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d mu는 vm dp
SMDT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M의 뜻은 뭐예요? 몰러. 바로 1몰당을 뜻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물질의 경우는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고요? 케미컬 포텐셜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상태 알파와 베타가 상평형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짜잔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am요? 맞아요? 자, 알파 상태, 베타 상태가 뭐냐면 액체, 고체, 기체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즉 뭐 고체, 액체 사이, 액체, 기체 사이, 기체, 고체 뭐래도 상관없는 건데 어떤 알파와 어떤 베타가 평형, 상평형은 다른 말로 공존이라고 했죠. 공존이라고 했죠. 그럴 경우 두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같으니까 그 녀석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수식에 얘를 각각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M 알파 DP 빼기 SM 알파 DT는 VM 베타 DP 빼기 SM 베타 DT가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럼 이때 얘를 어르륵 하면 뭐가 나오느냐? DP DT는 바로 SM 알파 빼기 SM 베타 오버 VM 알파 VM 베타. 됐슈? 네. 됐어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때 이 위에 아래를 어떻게 표현해요? 델타 SM 아래 거는 델타 VM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 수식을 뭐라고 하죠? 쟤를 그 유명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 저거 뭐 유도하라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렇게 했어요? 네.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대단해요. 진혁 대단해요. 진짜 좋았어요. 됐어요.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됐다.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그 다음. 자,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계속 순물질이었죠. 순물질이었죠. 여기까지 순물질이야겠어요? 물론 여기 순물질에 대해서 더 이제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순물질이 아니라 뭐? 혼합물. 저 창문 열까? 근데 재민아, 재민은 이렇게 뜨거운 남자예요? 진짜. 튼튼하다. 튼튼하네. 좀 봐. 지금 돼지라고? 그래?
수윤이도 별로 안 추워요? 네? 별로 안 추워요? 좋아요. 근데 반팔 입고 있어요? 이거 아니 뭐 긴팔 입고 오든가 그러면. 그랬어요. 왜? 방금 샤워 와가지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또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막 시원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좋다. 혜정이 요즘 안 추워요? 추워요? 그래. 그래. 좋아.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힘내, 알겠죠? 네, 뭐 특별한 거 없죠?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학여행 안 가요? 나중에 12월 달에 시험 끝나고 바로 가요. 12월에요? 어디로 간대요? 수도권으로 수도권. 서울이요? 간다고? 몇 달에 간다고? 거의 몇 달에 간대. 근데 우리 이번 미국 안 가요? 이거 미국 그 네. 미국 가. 그 전쟁 때문에 환율이 아, 왔다 갔다 해서 아, 혹시나 가서 또 코로나 걸리면은 요즘 환율이 너무 올랐죠? 올라가지고. 어? 요즘 미쳐가지고 1,450원? 환율 왜 이렇게 오르냐고요? 국가 부도의 날에 그때도 오르던데. 예, 맞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국가 부도에서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태가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경제 상태가. 더 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죠? 인간에게 돈보다 더 민감한 게 있어요? 자, 솔직히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건 투표를 어떻게 했건 돈 앞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외국의 투자자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정의가 실현되느냐 관심 있어 없어?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투자하는데. 오직 뭐? 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어느 정책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겠어요? 가치 판단이 없겠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뭐의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그럼 이 말은 그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은 돈을 벌 수 있다 못 본다? 돈을 못 벌고 손해를 보는 시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데 개소리예요. 왠지 아세요? 러시아 루블화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원화는 미친 듯이 바닥치고 있는데 러시아 루블화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러시아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왜?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아주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쟁과 무관하게 한국은 지금 어떻다고요? 국가의 국부가 쭉쭉 빠져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1,400, 1,500원까지 치솟는 거예요.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죠.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기회 아니에요. 지금 약간 값이 싸. 근데 외국인도요, 다시 오를 건데.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뀌려면 적어도 4년,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4년, 5년 동안 돈을 묶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년, 5년 동안 돈을 묶어둔다는 얘기는 내가 돈이 미친 듯이 많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면요, 4년, 5년 동안 돈 묶어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적금 부르는 해외 투자자도 우리나라 투자자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단기적인 이득이 더 중요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적어도 4, 5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꼬라박을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 판단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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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상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심각하게 있겠죠. 심각하게 있겠죠. 있겠죠. 아, 이 얘기를 하면 얼어. 아, 진짜. 하면 얼어. 공부하다고요? 어? 그래요? 아, 괜찮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케미컬 포텐셜. 말 괜찮다고? 이게 또 청기누설인데. 청기누설. 여러분, 진짜 이게 편견을 갖지 말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해외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관심이 있다 없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알겠어요? 해외 투자자는 뭐 광주 학살이 일어났는지 무슨 우리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화를 탄압했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의 관점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다고 알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판단일 수 있다고요. 그들은 오직 순수하게 돈만 보니까. 알겠죠? 지금 현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좆되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혹시 탄소세라고 들어봤어요? 탄소세? 탄소세가 뭐예요? 공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탄소세가 뭐냐면요, 어떤 국가가 상품을 만들 때 CO2를 배출하면 그 물건의 수입 국가가 그만큼 관세를 부여하는 정책을 탄소세라고 해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볼펜을 만들었어요. 원래 생산 단가는 100원인데 만들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만큼 이제 이 물건이 만약에 한국 물건인데 이걸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물건을 딱 받았는데 저기서 100원에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저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된 거야. 그럼 저 나라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게 결국 한 지구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미국이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얼마? 20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100원에 팔았는데 이 나라에서 20원만큼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난데없이 이 녀석의 가격이 미국에서 1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의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120원이 되면 이 녀석의 경쟁력은 올라간 거예요?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가 정책이 바로 탄소세예요. 알겠죠? 그러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뭘까요? 탄소세를 부여하는 목적이 환경 보호 같죠? 뭘라고? 중국산 어떻게 하려고? 자국 정부가 뭐라고? 대화. 탄소세를 부과하는 사실 표면적 이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도 탄소 저감과 환경 관련 정책도 있기는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있기는 있는 게 사실인데 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걸 부과하는 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물건을 수없이 많은 나라가 수입하지만요. 오직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수없이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물건이 수출입이 되잖아요. 하지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바로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유럽하고 미국만 탄소세를 부과해요.
왜일까요? 중국산 무수기 하려고 중국산 탄소세 왜일까요? 중국산 자, 이 탄소세는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왜 만들어진 걸까요? 탄소세가 만들어진 이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같아요? 탄소세가 무엇을 계기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탄소세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탄소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코로나하고 탄소세가 무슨 관계일까요? 탄소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아, 탄소세 코로나 생겼어요?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좀 영향이 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어. 오늘 좀이라도 어. 움직여 보나. 자, 봅시다. 이런 나라는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해요, 선진국이라고 해요. 선진국이라고 하죠. 일본은 성진국, 우리는 여기가 선진국.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 자, 그러면 한국의 경제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원래 선진국에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공장이 없죠? 인건비가 비싸. 인건비. 정답. 뭐냐면요.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인건비가 아주 비싸요. 그리고 선진국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특징은 민주화 정도가 어때요? 선진국의 특징은 민주화가 어때요? 민주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네. 사실은 인건비보다 이게 문제인데 왜 선진국은 공장을 안 짓냐면요. 공장은 뭐를 유발할 수 있죠? 공장은?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술적으로 뭘 유발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바로 공해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죠. 맞나요? 기술적으로.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공장 돌아가다가 공해물질 나오잖아요. 뭐 굴뚝에서 시꺼먼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위험하니까 뭐 터져가지고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해와 위험이 나오는 곳에서 만약 실제 공해가 배출이 되고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고가 벌어진다면 인건비도 높고 민주화 수준도 높은 나라에 대해서 공해와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은 높겠어요, 낮겠어요? 보상 수준이 졸라리 높은 거예요. 알겠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 다치면요 끝장나요. 알겠어요? 회사 거덜나요. 회사 거덜난다고. 회사에서 며칠 전에 SPC라고 우리나라 대기업 있죠. 파리바게트. 거기 반죽하는 곳에 사람 하나 끌려 들어가지고 갈려 죽었죠. 그 왜 그런 건지 알아요? 왜 그런 건지 알아요? 12시간 원래 빵 반죽 기계가 그 공장에는 조그맣게 써요, 크게 써요? 가정용 빵 반죽 기계는 요만하거든요. 요만하기 때문에 손 좀 들어가도 약간 베이고 끝이에요, 그냥. 공장에 있는 빵 반죽 기계는요 이만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 사람이 딸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공장에 있는 빵 반죽 기계는 뭐가 있어야 돼? 가림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림막을 열면 자동적으로 스탑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가림막을 닫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SPC가 이걸 몇 달 전에 제거했대요, 가림막을. 그 뭐냐면 기계 설비 아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PC가 이걸 제거했대, 가림막을. 그리고 빵 반죽 공장은 당연히 가정용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요. 공장에서는 위험하다고요. 공장의 모든 행위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빵 반죽 행위는 반드시 2인 1조래요. 원칙적으로. 왜겠어요? 누가 사고를 당하면 누가 구해줘야 될까요? 2인 1조래요. 근데 SPC에서 최근에 1인으로 바꿨대요. 인건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고가 만약 미국에서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maybe 500억에서 1000억을 보상해야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그 사람과 유가족에게.
정말이에요. 1000억 정도의 배상이에요. 1000억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포드사, 미국 자동차에서 포드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용이 없어서 뭐라고요? 봤어요. 핀타에 이번에 영실 예, 그 포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뒤쪽 짐칸에 그 왜 SUV 짐칸에 타고 있던 어린 애기가 자동차 운행 중에 뒷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뒷문을 열어버린 상태에서 애기가 굴러 떨어져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학부모가 포드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 운행 중에 왜 뒷문이 열리도록 설계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포드사 얼마 물어줬게요? 진짜 2천억 물어줬어요. 2천억 물어주고 포드사의 모든 차에 대해서 리콜. 뒤에 문 안 열리게 운행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에 뭐 있어요? 요즘 자동차에 세이프티 록 있죠? 틱탁 틱탁 하는 거 있잖아요. 운행 중에 문 못 열리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납치 같은 데서 위험하게 쓰일 수는 있는데 이게 달린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애기들 문 열다가 못 열게 하려고. 진짜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1000억, 2000억 물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SPC 노동자는 진짜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있죠. 인건비와 민주화 수준이 높으니까 공해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좆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아예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장을 없애버리는 게 얘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예요. 유럽과 미국이 자연을 생각해서 공장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돈,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건비와 민주화 요소 때문에 이것을 대비한 보험을 들여야 되겠죠.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그 나라에 공장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은 메이드 인 USA 있어 없어요? 아이폰은 메이드 인 USA 있어 없어요? 애플 아이폰은 단 한 대의 메이드 인 USA가 없어요. 아이폰은 100% 어디서 만들어지죠?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미국 내에는 공장이 1도 없어요. 그럼 애플은 뭐 하는 회사다? 애플은 뭐 하는 회사다? 오직 디자인과 문화만 만들어요. 제품 설계와 제품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만 설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애플 본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1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는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인건비와 민주화 수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 구조로 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그 나라에 공장이 1도 없어요. 즉 미국과 유럽은 이쑤시개 하나 만드는 공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쑤시개 공장에서도 위험요소는 있겠어 없겠어요? 만들다가 이게 이쑤시개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싹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장을 해외에 두고 자기 나라는 뭐만 한다?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설계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는데 뭐가 터져요?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코로나가 왜 문제일까요? 공장이 멈췄어요. 코로나가 왜 문제냐면요. 바로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다가 아니에요.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비행기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비행기만 안 뜰까요? 뭐도 안 뜰까요? 배도 안 떠요. 그럼 물건 만들어서 비행기로 실어요, 배로 실어요? 배로 실죠. 자, 잘 봐요. 내가 존나 부자인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회사야. 내가 설계 다 해가지고 저 중국에 어떻게 되겠어? 공장에 내가 물건 발주했어. 다 만들었지. 저기에는 그 컨테이너에는 뭐 실려 있겠어? 아이폰도 실려 있겠지만 면봉, 마스크 다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이 올스탑이에요. 배가 안 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 한 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코로나 때 초토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못 만드냐? 공장이 없어서예요. 알겠어요? 공장이 없어서요. 공장을 만들 능력이 안 되냐? 아니요. 공장을 지속적으로 없애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을 다시 재건하는데 적어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안에 사람이 수천만 명씩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민주화는, 아니 유럽하고 미국은 시꺼먼 거예요. 알겠어요? 이대로는 좆된다. 왜? 코로나가 이걸로 끝날까요? 또 올까요? 계속 옵니다. 이제. 뭐 때문에? 역시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팬데믹은 앞으로 10년에서 7, 8년 주기로 계속 옵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은 이런 경제 구조를 유지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 한 장 못 만들어서 팬데믹 올 때마다 수십만 명씩 주는 일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래서 유럽이 다시 깨달은 거예요. 공장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미래에는 좆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다시 공장을 어떻게? 유럽과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겠죠. 어디에서? 그리고 자, 약간 뻥 좀 쳐서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이 두 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이 두 나라에 있어요.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 탑 클래스예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 어디서 만들어요? 테슬라에 들어간 전기 모터 어디서 만들어요? 창원에서 만들어요. 창원에서 만든다고. BMW, 아우디, 벤츠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중국은 사실 이쑤시개부터 핵폭탄까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퀄리티가 살짝 이런데 우리나라는 핵폭탄 같은 걸 만들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어때요? 확실하죠. 그래서 사실 개뽕 좀 쳐서 전 세계의 모든 제조업 혹은 공장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그건 되게 소규모거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시설들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어디서 공장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탄소세는 타겟이 누구다?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타겟인 제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계속 화력 발전을 계속하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에 계속 탄소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매우 싫어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전기차를 만들 때도요, 그 모든 제품을 전기 에너지를 들여서 전기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고요? 대한민국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계속 탄소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이 어떻게? 탄소세가 부과가 되겠죠. 어디로 수출될 때?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될 때. 그러면 경쟁력을 잃겠죠. 그러면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타개를 해 나가겠어요? 대기업은 무조건 타개를 해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집단이니까. 그래서 결국 삼성하고 현대자동차는 어떤 결정을 내리죠? 공장을 미국과 유럽으로 이전합니다. 거의 할 계획입니다. 거의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 직전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삼성전자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발 어떤 기자회견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뭐예요? 바로 풍력하고 태양광이요.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여달라는 대정부 호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번 달에. 이 얘기 모르죠? 진짜 삼성전자 경영진이 나와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삼성이 아무리 대단한 회사여도 대한민국 전체 풍력 발전기를 삼성이 알아서 다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은 높을까요? 나쁠까요? 존나게 높아요. 그리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율은 어떨까요? 존나게 낮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곧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소세 놀라운 조건은 뭔지 아세요? 탄소세 놀라운 조건은 뭔지 아세요? 미국과 유럽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삼성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는 곧 공장을 미국과 유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그냥 옮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해고죠 뭐. 그리고 여기에 납품되는 중소기업들이 있겠죠. 다 좆대로 다 망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해외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 모른다? 존나이 잘한다. 알겠어요? 존나이 잘 알아. 왜? 뭐가 걸려 있으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현 정부의 정책, 바로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할 예정이죠? 원자력 발전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과거 정부에서 시행해 놓았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있죠. 에 비리가 있다면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있다면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설치했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산업 관련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과 지금 검찰 고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완전 정체 혹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외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 모른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더 열받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열받는 사실은 뭐냐면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 세계 최고 기술 국가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 세계 최고 기술이 가장 높은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 테넷을 봤어요? 그거 거꾸로 가고 예, 거기에 보면 유럽과 미국에 거대한 풍력 발전 시설 있죠. 예, 돌아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막 큰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그게 풍력 발전기잖아요. 그거 다 어느 나라 거게?
여러분들이 영화나 무슨 풍경이나 이런 데서 보는 왜 그거 뭐 이렇게 윈도우 배경 화면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 풍선 큰 거, 이게 선풍기 큰 거.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풍선 큰 거 다 우리나라 거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데요. 전 세계 풍력 발전 관련 전 세계 매출 1위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대한민국 매출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회사의 대한민국 매출? 빵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억울하지도 않죠. 근데 능력은 있다 없다?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능력이 다 되는데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뭐 정치적으로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런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돈의 관점에서만 보자고요. 돈.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 불황은 5년 정도 지속이 되겠죠. 하여튼 그 5년이 왜 5년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알겠죠?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원자력 발전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밑에. 경주거든요. 경주. 왜? 왜 경주 집안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게요? 바다 안에 있어요. 바로 지진이 안 나서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나라의 수도로 삼은 곳 아니에요. 그러면 왜 1000년 동안 나라의 수도로 삼았겠어요? 뭐가 없어요? 자연재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주 지역은 지진이 잘 안 나요. 그런 곳에 뭘 짓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무려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가 계속 유출됐게요? 삼중수소가 계속 유출됐어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 지금 하천과 강이 방사능으로 아주 오염돼 있어요. 근데 그 경주 지역은 어느 당을 지속적으로 찍죠?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알겠죠? 그게 글쎄요, 뭐 어느 당을 찍냐 마냐가 아니라 그게 뭐로 돌아온다? 돈으로 돌아온다고요.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은 지금 잡아요. 겨우 꼴랑 학원 강사가 얘기하는 이런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겨우 꼴랑 학원 강사가 얘기한 이런 수준의 얘기를 정치를 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정치 지도자께서는 모르시더라고요. 미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치 지도자가 모른다고 대선 토론 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또 기술적인 얘기가 RE100라고 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탄소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에너지 100%예요. 재생산 에너지, 뭐냐면은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고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으로만 100% 발전을 하는 제품만 수출입을 하겠다는 거대 대기업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RE100%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신다고 어떤 정치 지도자께서 대선 토론 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영상에도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다 있어야 아시겠어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저걸 모르신 분이 당선이 됐죠. 그 순간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쫙 빠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순간 환율이 쫙 오르는 거예요. 왜? 해외 투자자는 귀신이에요. 걔들은. 알겠어요? 귀신이라고요. 귀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조사하는데 막 저렇게 해서 그럼 저기 이제 앞으로 경제적 가치 없어. 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걸 모른다고 했고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걸 모르는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뭐 저거 하나 모르는 걸로 사람을 저렇게 면박을 줘?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찍었겠죠. 그게 이렇게 좆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국민이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일반 국민이 왜 탄소세 같은 게 부과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아, 공부하면 나와요. 공부하면 나와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학과 물리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화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왜겠어요? 수학과 자연과학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어떤 사람으로 커겠어요? 논리적인 일관된 논리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겠죠. 일관된 논리의 중요성. 수학에서 논리가 일관되어 논리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과학에서 논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논리가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변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일관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학, 화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저런 얘기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우연찮게 여러분은 들었으나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수학하고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저런 얘기를 딱딱 들었을 때 뭔가 일관된 논리 속에 탁탁탁탁탁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관된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얘기들이 귀에 팍팍팍 박혀요. 나도 저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살면서 어디선가 들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일관된 논리 속에 팍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체계로 딱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관된 논리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뿐 아니라 동시대 그 다음에 시간을 거슬러서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 구조는 지금 동시대뿐 아니라 시대를 아울러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민감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빡빡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서 배운 것 같아요. 우연찮게 뉴스를 봤거나 우연찮게 기사를 읽었거나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들은 쓸데가 없다라고 나도 생각했겠죠. 어떤 얘기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일관된 논리 속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내가 취사 선택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엔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대한 논리 구조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논리가 너무 맞는 게 나는 너무 무서워요. 알겠죠? 알겠죠? 저게 탄소세의 진실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탄소세가 미국하고 유럽이 자연 환경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죠?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 똑같은 돈을 밝히는 탐욕스러운 인간일 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가지는 논리 구조는 이거라고요. 나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더 선진적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후진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 난 어떤 거를 일관된 논리라고 생각하냐면 한국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다 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일관된 논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무섭죠? 그래서 뭐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수학하고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이런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반성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제발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슨 색이야 이러지 말라고요. 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나는 무슨 색이야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오직 데이터. 알겠어요? 그거 다 데이터잖아요. 맨날 이걸 배우면서 살아갈 때는 왜 이런 걸 적용하지 않냐고요. 제발 뭔가를 판단할 때는 숫자, 데이터, 팩트, 알겠어요? 돈만 오히려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도덕적이에요. 알겠어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봐도 그게 가장 도덕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슨 색이야 이러지 말라고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니, 난 부산에서 학창시절 보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전라도 부분이시거든요.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럼 난 무슨 색을 선택해야 돼? 이러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데이터, 팩트, 숫자 알겠죠? 제발. 그게 자연과학과 수학을 배운 사람이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이해하고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고 나는 파란색이야. 이러면 쪽팔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쪽팔리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숫자 알겠죠? 숫자 대다. 지금 몇 시죠? 아 진짜로요? 아씨 미쳤나봐 내가. 요 부분으로 관련해서 자 잠깐 교재에 131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찾았어요? 131페이지에 저기 아래쪽에 델타 G제로 더하기 RT LNQ 보이세요? 131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델타 G제로 더하기 RT LNQ 보이시죠? 요거를 유도하는 것까지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Q 보이시죠? 이 관계식 본 적 있죠? 이거를 케미컬 포텐셜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걸 링크를 드릴 테니 학교에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엔 전기화학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기화학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래서 혹시 내가 까먹걸랑 그냥 저기 우리 단톡방에 평형상수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 알겠죠? 평형상수 올려주세요. 수민 하기죠 알겠죠? 해.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뭐라고? 전기량 저 뭐라고? 재생에너지 축소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전기량이 적어서 아니요. 왜냐하면요. 항상 뭔가가 바뀌면 항상 등만 볼까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뭐가 바뀌면요. 누군가는 득을 보지만 누군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새롭게 바뀌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기득권이겠어요? 기득권이 아니겠어요? 기득권이겠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바꿨을 때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걸 바꾸는 게 싫겠죠. 그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해했어요? 그겁니다. 오직 그겁니다. 그리고 내 말씀은